허리가 아픈 분들은 잠을 잘 때 통증을 해서 반복적으로 깨어남을 유발하거든요. 우리가 수면 중에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방해를 받으면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제가 수면 전문가로서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면서 숙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수건을 왜 준비했냐면 받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무신다면 통증을 완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유독 허리 환자분들이 많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보면 허리가 아픈 분들은 잠을 잘 때 통증을 해서 반복적으로 깨어남을 유발하거든요. 우리가 수면 중에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피로회복이라든지 염증의 감소 등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방해를 받으면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허리가 더 아프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숙면하는 과정에서 노화를 막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천연에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라든지 피로회복에 되는 물질들, 성장 호르몬 등등이 전부 다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숙면이 방해가 돼서 분절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가지 못하면서 그런 물질들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데 방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잠 못 자면서 장수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숙면을 했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수면 전문가로서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면서 숙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척추라고 하는 거는 일자로 생겨져 있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굴곡이 형성돼 있고 그게 유지가 됐을 때 척추의 주변에 붙어있는 인대라든지 근육들이 이완된 상태에서 충분히 피로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커브가 유지되지 않고 꺾었을 때 주변의 인대,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들도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땅바닥에서 계속 자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상적인 굴곡 못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비싼 옷을 샀는데 아무데나 구겨서 그냥 보관해 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비싼 옷 사거나 뭐 양복 사거나 있을 때 너무 많이 구겨진 경우에는 나중에 애써 다림질을 하려고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그게 바로 사람의 척추가 겪는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분들 보면 매일 반복해서 그렇게 7, 8시간을 지내시다 보니 매일 7, 8시간을 옷을 구겼다 폈다 하면서 몇 년, 몇십 년을 사신다면 어떻게 멀쩡한 상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과연 그런 구겨진 허리를 가지고 수면 장애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 겹의 푹신한 요를 깔아서 침대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다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 요를 까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이유가 허리의 굴곡을 충분히 받쳐주지는 못해서 우리가 펴줘야 되는 부분은 적당히 펴주지도 못하고 적당히 꺾어줘야 되는 부분은 꺾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올바른 수면 자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정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침대 상태에서 허리가 통증이 있다. 그렇다면 내 몸의 굴곡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쓰는 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얇은 이불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얇은 쿠션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건을 왜 준비했냐면 허리의 굴곡을 받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무실 때 허리 쪽이 너무 평평하게 되지 않고 굴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허리가 가장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수건을 대서 너무 바닥에 평평하게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얇은 쿠션은 다리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릎 뒤쪽은 약간 꺾여있는 형태가 자연스러운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무신다면 통증을 완화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커브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게가 없는 자세가 된다면 이 커브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면서 허리가 꺼진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베개는 예를 들면 너무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베개를 치워버리시고 이렇게 누워보셨을 때 여기가 뜨면은 또 충분히 받쳐주질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만 받쳐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추도 적절한 굴곡
굴곡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여기 부분이 사실은 떠 있어야 되는 건데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건 형태를 통해서 목에 뜨는 부분을 받쳐주는 거예요. 옆으로 누운 자세거든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 똑바로 눕기가 힘드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내 목과 경추가 꺾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옆으로 누워 보셨을 때 최대한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베개가 너무 높으면 머리가 이렇게 될 거고요. 너무 낮으면 이렇게 꺾이겠죠. 밤새 그렇게 있다면 충분히 경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내 어깨와 내 목과 머리를 일자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베개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집 베개가 현재 충분하지 않다면 수건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골반이 틀어지지 않아야지 척추가 일자로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잔다면 어때요? 이 골반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면서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밤새 유지했을 때는 틀어진 상태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골반을 틀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 쿠션 같은 거를 사이에 껴주면은 틀어지지 않는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자세를 유지하고 주무시면 허리가 꺾이지 않고 골반도 꺾이지 않으면서 밤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자세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절대 엎드려 자는 자세는 하지 마세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떻게 해도 자세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허리에 최악이에요. 똑바로 잘 때는 기본적으로 척추가 펴져 있는 상황에서 굴곡만 받쳐주면 된다면 옆으로 잘 때는 지켜줘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척추가 일자로 펴지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목도 일자로 펴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부위만 잘 잡아줘도 허리 통증이 최소화될 수가 있어요. 애매한 메모리 폼 침대보다는 적절한 스프링 침대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사실은 그거 두 가지를 그냥 어떤 거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프링 자체의 강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탄탄해서 굴곡을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자고를 했더니 허리가 꺾여서 너무 아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 무른 스프링을 가진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내 몸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내 체형과 체중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내 체형과 체중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탄탄함을 가진 스프링을 가지고 있고, 그 위쪽은 충분히 그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폼 같은 경우는 그 강도가 또 너무 단단한 경우에는 그게 전혀 되지 않고, 너무 흐물거려도 또 반대로 내 몸을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절하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스프링 침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메모리 폼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로 좋은 메모리 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형 메모리 폼을 써버리면 전혀 허리를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허리 통증이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드러운 침대를 권유드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근육의 경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드럽게 받쳐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많이 꺾였을 때 그게 통증을 더 유발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받쳐줄 수 있는 딱딱한 침대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자취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던데, 침대 프레임 없이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는 살아 숨쉬어야 된다, 내 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침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기의 순환과 열 발산이거든요. 충분히 순환이 돼서 고인 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비물, 몸에서 있는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을 다 주변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침대인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고 공기의 흐름도 만들어주고 하려면 살이 대져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프레임이 그냥 단지 높이만 맞춰놓는 게 아니라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열 발산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프레임의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 아프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내딛어 보셨을 때 발이 닿을 수 있는 부담 없는 높이의 프레임을 구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허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주무실 때의 자세만 잘 잡아주셔도 그 통증의 정도를 훨씬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수술은 한마디로 정말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처음에는 최대한 수술하지 않고서 해줄 수 있는 습관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실행에 옮겨 보시라는 거죠. 혹시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도 있고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을 철저히 해 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침대 사용이에요. 두 번째는 자세요. 우리가 흔히 좌식에서 하는 양반다리 오래 유지하시는 거라든지 땅바닥에 누워서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들 꼭 피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허리를 굽히고 펴고 하는 반복적인 동작은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낮에 이런 활동만 꾸준히 엄격하게 지켜주시면서 좋은 자세로 수면을 반복적으로 매일 취하신다면 허리 통증 없는 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허리 통증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서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